어디론가 급히 향하는 한 여성. 도착한 곳은 자신이 다니고 있던 고등학교였는데 늦은 밤 그녀가 이곳에 온 이유는 동급생 야마다 때문이었습니다. 야마다는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왕따였죠. 이들이 사는 동네엔 강이 흐르고 있지만 하구에 가깝고 물이 고이는 바람에 악취가 심했으며 강변은 잡초가 무성하고 고양이의 시체가 굴러다니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포치, 포치 포치. 何見つけましたか？さあ、はいはい。おはよう。ふざけんなよ。山田君。 매번 야마다를 못살게 구는 간논자키, 그리고 매번 야마다를 도와주는 하루나. 놀랍게도 이 둘은 연인 사이였죠. 観音崎って言います。家族構成は？親父とおふくろもうバラバラなんですよ。 간논자키의 아버지는 과거에 회사 동료와 바람이 나 집을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가정 환경이 나빠지면서 사랑의 결핍은 부정적인 감정으로 드러나고 말았죠. うぜんだよ。逃げてんだよ。ほら。春菜サボり頭痛。大丈夫？ここ。 다시 한번 하루나의 도움을 받은 야마다. 若草さん、はい。僕の秘密の宝物を教えてあげる。 어딘가 비밀스러운 그는 유일하게 자신을 도와주는 하루나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어보기로 하죠. 야마다는 초등학교 때부터 왕따를 당해왔습니다. すっごい殴られた日があって、もうほんと全身傷だらけで。 그 사실을 부모님에게 들키고 싶지 않아 하루는 옥상에서 날이 어두워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UFO来い UFO来いってずっと念じてて、現実離れしたものが現れる瞬間みたいな。みんな僕のこと嫌いなんだよ。そんなことないでしょ。僕同性愛者なんだ。でも B 組の田島さんと付き合ってるんでしょ。それはズルっていうか、田島さんには悪いけど、普通の人に話したの若草さんが初めてだよ。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나눈 하루나와 야마다. 그리고 야마다가 보여주고 싶어 했던 자신의 보물은 아따! 숲을 속에서 잠자코 누워있던 한구의 시체였습니다. 去年見つけた。警察とか？本当はしなくちゃいけないんだけど、これを見ると勇気が出るんだ。もう一人これのこと知ってる人がいる。去年の終わりここに来たら先に彼女がいた。吉川さん、気分はどう？ダメよ。ちゃんとバランスよく食べなきゃ。 강변의 시체를 알고 있던 나머지 한 사람은 어릴 때부터 모델로 활동한 요시카와 코지에 빡빡한 스케줄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인지 그녀는 섭식장애를 갖고 있었죠. 先輩もよく授業バックやってますよね。あ、あれ。あの人が山田くんの好きな人。山田くんのもう一つの宝物。 하루는 학교에 흥미로운 소문이 나돌기 시작합니다. 俺は
金が埋まってるかもって言っただけ。 강변에 살던 웬 할아버지가 그곳에 수많은 돈을 묻어두고 돌아가셨다는 내용이었죠. 말 그대로 소문일 뿐이었지만 하루나가 이들을 제지하는 이유는 강변엔 야마다의 보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도 시체는 훼손되지 않았지만 다른 누군가에게 들키는 건 시간 문제였기에 이들은 시체를 땅에 묻어주기로 결심합니다.若草さんはあれ見た時どう思った？私はね、ざまあ見ろって思った。世の中綺麗ぶって楽しぶってるけど、あんたらには逃げ道ないぞって、ざまあ見ろって。田島と言います。ちょっとお姉ちゃん、今度私の日記の場所動いてたらママに頼んで鍵つけてもらうから。もうこれだけ？大きくなったね。あの人山田君の好きな人でしょ。吉川さんに聞いた。山田君は好きな人に好きって言いたくならない？なるよ。セックスはすごくしたい。男の人ってどっちがどっちってどうやって決めるの？入れる時って言いたくないの？失礼だよ。ゲイだからってすぐセックスの話するの。ただもうそんなことより僕はあの人を見ることができる。それだけでいいんだ。한편 은밀한 곳에 단둘이 모인 간논자키와 루미. 사실 이 둘은 하루나 몰래 바람을 피우는 사이였습니다. 다만 그저 육체적 쾌락을 위해 만날 뿐이었죠. 今日うち来いよ。春菜がさせてくれないんだ。 루미의 말대로 어딘가 무감해 보이는 하루나는 간논자키에게 별 관심 없는 듯 했습니다. ねえ、私生理来てないの。38歳の彼とはどうやって会ったの？ 이른 나이에 수많은 남자와 잠자리를 가진 루미의 정신과 육체는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었죠. あなたにとって愛って何ですか？はい。何がいい？ 何でも。 가짜 관계 속에 자신을 숨긴다고 해도 이상과 현실의 괴리 속에서 それとうるさいな。してほしいことばっか喋って楽しいね。 이상은 멀어지고 현실은 냉혹해질 뿐이었습니다. 何かあったの？別に何も。うわ、ラブレター？名前は？忘れちゃえ。先輩、サボり。先輩、ちょっと来て。え？面白いもの見つけたんです。何？いいから早く。こっちこっち。 요시카와가 하루나에게 보여준 건 すごくないですか？猫ですかね。 다름 아닌 고양이의 시체였습니다.
金出して手術代。本当に俺なのかい。分かったよ。春菜はあんたのことなんか全然好きじゃないよ。バカすぎて困る。やらせないとすぐ怒る。あんたのお父さんやお母さんだってあんたのことなんかどうでもいいと思ってんじゃん。誰も愛してないから。 격해진 감정에 휩싸인 두 사람의 대화는 결국 폭력으로 치달았고 돌이킬 수 없는 선택으로 이어지고 말았죠. 도우면 너って結構時間かかるよ. 다행히도 잠시 기절한 듯한 루미는 정신을 붙잡고 집으로 향합니다. 어쩌면 그녀는 지금 이 상황보다 심각한 상황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집에 도착해 방문을 열고 나서야 루미는 깨닫고 말죠. 그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고 말이에요. 誰の子かわかんない子。ふざけんなよ欲求不満ブス。出てけよブス。くだんねえホモ漫画描いてんじゃねえよ。ちょっと一郎さんいらっしゃいますか？春菜さんは死んでしまい死んでしまい死んでしまい死んでしまい死んでしまい。春菜それがどっか行っちゃったんだよ。え、ごめん、違うんだよ。俺小山とはそういうんじゃなくて。大丈夫。あの人は何でも関係ないんだもん。これ若草さんのだ。하루나를 증오한 다지마는 그녀의 집에 방화를 저지르다 자신의 몸에 불이 붙는 바람에 목숨을 잃고 맙니다. 生きていてよかったって思えることってある？生きていてよかった。 더러운 강, 그리고 고양이 시체가 굴러다니는 강변,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소년 소녀들. 어딘가 감정이 결핍된 아이들은 비밀을 하나씩 숨긴 채 자신만의 방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누군가는 살아있음을 느끼기 위해 자극적인 쾌락을 쫓는 반면 누군가는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해 삶에 무감하기만 하죠. 가정으로부터 소외받은 간론자키는 성관계를 통해 외로움을 해소하며 수많은 남자들과 몸을 섞은 루미 역시 관계를 가질 때 비로소 살아 숨쉰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왕따를 당해온 야마다와 연예계 쪽에서 일을 한 요시카와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내적 스트레스와 함께 추악한 삶의 회의를 느낀 이들은 언제나 감정에 무감한 듯 무표정으로 일관했지만 시체와 같은 죽음 앞에선 유일하게 관심을 갖기도 합니다. 이는 삶이 얼마나 더덥다고 생각하는지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하죠. 이처럼 저마다 살아가는 방식은 다르지만 이들 모두 사랑의 결핍에서 생겨난 그릇된 욕망을 가슴속에 품고 있었습니다. 若草さんはあれ見た時どう思った？私はね、ざまあみろって思った。世の中綺麗ぶって楽しぶってるけど、あんたらには逃げ道ないぞって。ざまあみろって。 요시카와의 말처럼 소년소녀들은 아무렇지 않은 척 가식과 위선 속에 자신을 깊이 숨긴 채 살아가지만 그릇된 욕망은 마음속 깊이 고이고 고여 악취를 풍기고 자신을 비롯해 주변 사람들의 생기를 빼앗았으며 끝내 파멸을 초래하였습니다.
다행히 루미의 생명엔 지장이 없었지만 뱃속의 아기는 유산되고 말았죠. ルミちん赤ちゃんいたんだ。お姉ちゃんがいたことも知らなかった。何もできなかったと思うけど言ってほしかったよ。春菜は本当に引っ越すの？私の部屋燃えちゃったし。自分は生きてるって思う？どっちかというと生きてないと思う。石とかプラスチックとかそういうのと同じ。あんまり変わらない。 중간중간 등장하는 인터뷰 속에서 주인공들은 사랑 삶에 대하여 침묵했지만 그 누구보다 사랑을 갈망하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사랑을 이루지 못한 채 각자의 삶으로 쓸쓸히 돌아가고 말죠. じゃあ逆に生きてるって何だと思いますか？感じることだと思う。いろんなことがあった日があって、田島環奈が死んでルミちんがいなくなっちゃってわからない存在だったけど、もういないんだなっていうのは初めて感じたかもしれな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는 척박하고 메말라버린 삶에 한 송이의 꽃을 심어둡니다. 若草さんはそれでも生きていきますか？生きていきたい。傷つきながら思い出しながらたまに泣いたり怒ったり感じて生きていきたい。 내면의 작은 변화가 찾아온 하루나는 그 누구도 답하지 못했던 질문에 감정 없이는 삶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합니다. 最近田島さんの幽霊見んだ。でも嫌じゃないんだ。死んでしまった田島さんの方が好きだ。山田君は死んでないと人を好きになれない？僕は生きてる若草さんが好きだよ。本当だよ。若草さんがいなくなって本当に寂しい。 사랑을 전하고 느낄 때 비로소 공허했던 삶에 채워지는 수많은 감정들. 삶과 사랑. 두 단어가 비슷해 보이는 이유는 아마도 사랑 없는 삶은 공허하고 삶 없는 사랑은 무의미하기 때문 아닐까요?